경기도 수원 근처 작은 산골 마을. 이곳에서 덕팔이라는 총각이 병든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매일 새벽이면 마을의 밭으로 소자기를 나갔고 일이 없는 날에는 산에 올라 약초와 나무를 캐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덕팔이 마당에서 새벽녘부터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니 방 안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와 아들을 마중 나왔지요. 덕팔아,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니? 어머니 이제 곧날이 쌀쌀해지니 장작을 만들 나무를 좀 해올까 하구만요. 거기다가 덤으로 어머니 몸에 좋은 약초도 좀 캐가지고 오고요. 내가 이리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할 텐데 내가 너에게 짐만 되는 것이 참으로 미안하구나 덕팔아.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것이 제일 좋구만요. 그래도 너도 이제 나이가 다 되었으니 장가를 가야지. 언제까지 혼자 살 생각이냐잉? 나중에 나 없으면 어쩌려고. 아이고 내 새끼. 장가는 무슨 장가입니까요 어머니? 아직 일거리도 많고 어머니께 챙겨드릴 것도 많은데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만 계시면 걱정 없습니다요. 어머니는 아들 덕팔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그저 조용히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들의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지요. 어느 날 덕팔이가 사는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을 깊은 숲속에 허름한 초가집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이상한 노인이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저녁이 되어 마을 주막은 소문을 나누는 사람으로 북적이기 시작하였고 늦은 술자리에서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덕춘이 성님 들었습니까요? 그 산속에 새로 집을 지은 영감 말이오. 이름이 뭐랬더라 무엇이냐 갈처사라고 했던가? 누가 그랬었는데 그 양반이 말이오. 옛날에는 관직에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더구만. 무엇이라고라? 아이고 그런 양반이 왜 이런 오지 산골에 와서 혼자 사려고 하겠소? 내가 듣기로는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머리가 돌아버렸다는데. 주막에 모인 이들이 한참 새로 이사온 노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무꾼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것이 말이요. 제가 그 자를 본 적이 있구만요. 무엇이라고? 진수 자네 참말인가? 엊그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양반이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아이고 진짜 내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요. 머리는 백발에다가 눈은 한쪽만 뜨고 있었는데 눈매가 어찌나 사나운지 도깨비 불처럼 번쩍하고 빛나더라고요. 거보는 순간 오금이 다 저리더라 이 말입니다. 나무꾼의 목소리에 주막의 분위기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나 흉하게 생겼단 말인가? 아이고 흉한 정도가 아니었구만요. 성님들 말대로 그런 얼굴로 관직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저는 뭐 이 나라 임금 자리까지 못 오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이 이 친구가 할 말이 따로 있지. 누가 들으면 큰일 날라고. 허허. 그렇게 갈처사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누구는 그가 예전의 권력을 휘두르던 무서운 인물이라 했고 또 누구는 도수를 부르는 신비한 은자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갈처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가던 어느 날 덕팔이는 어머니의 약을 지을 약초가 다 떨어져 가는 터라 망태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덕팔이 하루 종일 숲에서 이런저런 약초와 나무를 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팔이는 무심코 산 중턱에 있는 갈처사가 살고 있다는 초가집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몸에 죽겠구만. 덕팔이 갑작스레 들려오는 소리에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가 초가집 안에서 들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요? 덕팔이의 부름에도 대답 없이 신음소리만 더욱 깊어지자 망설이던 덕팔이는 조심스레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만. 아무래도 내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 그리하여 덕팔이 갈처사 집의 창호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하고 숨이 막힐 듯한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등불 아래에는 갈처사로 보이는 노인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오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구만. 몸이 완전히 불덩이인디. 노인의 몸이 심상치가 않은 것을 확인한 덕팔이는
서둘러 자신의 망태속을 뒤지며 간절히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캐온 약초 중에 열을 내리는데 좋은 인진쑥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그것을 다려 노인의 입에 천천히 흘려보냈지요. 이후 다행히도 약초물을 몇 차례 마신 노인은 점차 가쁜 숨을 안정된 숨으로 바꿔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 내 평소에 어머니를 돌보는데 익숙해서 다행이지. 그래도 이제 열이 내렸으니 조금은 나아지시겠지. 노인의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덕팔이는 그제서야 조용히 노인의 초가집을 빠져나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 덕팔이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갈처사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그의 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덕팔이 자네가 아니었다면 진짜 큰일이 날 뻔했구만. 자네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으니 자네는 참말로 내 생명의 은인일세. 아이고 처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저는 그저 사람 된 도리로 도와드린 것뿐이고 운이 좋게도 제가 약초를 캐고 내려오는 길이었기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구만요. 그나저나 오늘도 산에 약초를 캐러 가는 모양이지. 그럼 말일세.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는 것은 어쩐가? 이 산 북쪽 중턱 바위 아래도 한번 봐보고 말일세. 북쪽 중턱 바위 말입니까요? 덕팔이는 갈처사의 말에 의아했지만 일단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대로 바위 밑을 헤쳐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삼이 땅 속에 묻혀 있었지요. 오메. 참말로 그 어르신 말씀 그대로구만. 그 이후에도 덕팔이는 갈처사가 알려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꼭 귀한 약초를 발견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둘은 점점 더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고 덕팔이는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갈처사의 집에 들러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지요. 처사님 덕분에 요즘 어머니에게 이전에는 써보지도 못한 좋은 약초를 많이 쓰게 되어 요즘은 어머니의 기침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처사님 그런데 도대체 어찌하여 산속의 모든 지리를 이리도 훤히 아십니까요? 저야 평생을 여기 살았어도 아직도 모르는 곳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갈처사는 덕팔이의 물음에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한 가지에 이치를 깨우치면 길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것이 보이는 법이지. 하지만 그것이 보인다고 하여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네. 내 젊은 날에는 그것들을 바꿔보려고 부더니도 시간을 썼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야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구만 그려. 덕팔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갈처사의 깊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 비범한 지혜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가을 저녁, 그날도 덕팔이는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주막에서 술 한 병을 사서 갈처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갈처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할 생각에 갈처사의 집으로 향하는 덕팔이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지요. 그 주막에서 술을 한 병 사가지고 왔구만요. 마침 그렇지 않아도 술이 당기던 차였는데 잘 되었구만. 이 술이 그 주막에서 제일로다가 맛이 괜찮은 술이라고 하더구만요. 오늘은 기분 좋게 한잔 하시지요. 갈처사는 덕팔이 따라주는 술을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술을 앞에 두고도 갈처사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그늘이 드리워졌는데요. 처사님, 혹시 오늘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덕팔이 내 자네에게 할 말이 있구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사님? 갑자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다하시고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겁니까요? 갈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연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팔이 자네 말일세. 곧 큰일이 있을 것 같으니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만. 큰일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자네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 덕팔이는 그제서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늘 기운이 약하고 병치레가 잦았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 것이지요. 아이고, 제발 지금 저희 어머니 말씀이신 겁니까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 우리가 길을 알고 있어도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그 말을 끝으로 갈처사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덕팔이는 마치 가슴이 무거운 돌덩어리에 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갈처사의 불길한 예언이 있고 나서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덕팔이의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덕팔이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으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요. 덕팔아, 이제는 내 걱정 말고 부디
네 앞날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하는구나. 그나마 덕팔이는 갈처사의 예언 덕에 평소와 다르게 산에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기에 어머니의 옆에서 임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덕팔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평소 효심이 깊은 덕팔이를 좋게 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덕팔이의 집에 모여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고, 덕팔이 저 착한 녀석이 평소에도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했는디. 내 아주 가슴이 저리는 구만.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마음 여린 놈이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릴 것이 뻔한디. 아이고, 마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장례 준비를 도왔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갈처사만큼은 덕팔이의 집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덕팔이 어머니의 발인을 앞둔 날 밤, 덕팔이는 집 앞 마당에서 한참 동안이나 어머니의 관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덕팔아, 덕팔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갈처사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처사님 오셨습니까요? 안 그래도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요. 내 돈이 없어 너에게 부주는 못하겠지만서도 본래 직관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구만. 내일이 자네 어머니 발인이제. 그럼 말일세 자네 고개 아래쪽 냇가를 지나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있을 것이구만. 바로 그곳에 자네 어머니를 모시도록 하시게. 일찍이 물이 솟는 곳에 묘를 쓴다는 말은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갈처사의 말을 들은 덕팔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사님, 냇가에 묘를 쓴다니요? 물이 솟아나는 곳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을 믿으시게 덕팔이. 그 자리는 말일세 자네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명당 자리구만. 갈처사의 말이 끝나자 덕팔이의 집에 모여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한바탕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 술이나 마셨으면 조용히 들어갈 것이지. 남의 제사집에 와서 그런 헛소리를 다 하다니. 저 양반이 노망이 들어도 아주 제대로 들었구만. 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뭐 지금 어디에다가 묘를 쓰라고? 주위 사람의 소란에도 덕팔이는 갈처사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읽고서는 그의 손을 맞잡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처사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만요. 그려 자네 분명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구만. 그리하여 다음 날 이른 새벽, 덕팔이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관을 지게에 올려매고 갈처사가 말한 냇가의 자리를 향해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산길을 헤쳐나갔지요. 한참을 걸어 냇가에 도착한 덕팔이는 갈처사의 말대로 물줄기가 솟아나는 곳을 발견하고는 지게를 그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갈처사님께서 말한 그 자리란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물이 솟는 곳에 묘를 쓰라니. 마음속에 아직도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어젯밤 갈처사의 눈빛을 떠올리며 덕팔이는 이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디선가 나이든 선비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젊은이, 이 깊은 산중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어르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묘자리를 위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허면 여기가 자네 어머니의 묘자리란 말인가? 물이 솟아나는 냇가의 묘자리라니?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따르는 갈처사라는 분께서 여기가 좋은 자리라며 꼭 이곳에 어머니를 모시라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그 사람이 할 장난이 따로 있지. 물이 솟는 냇가의 묘자리라니? 냇가에 어머니의 묘자리를 파는 것을 보다 못한 선비는 급히 품속에서 자필묵과 종이를 꺼내더니 빠르게 몇 자를 적어 덕팔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젊은이, 이 서찰을 가지고 당장 수원부로 가져가시게. 아니 어르신, 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요? 갑자기 수원부로 가라니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말입니까? 여기는 내 직접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먼. 혹 수원부에 도착해서 문지기들이 길을 막아서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면 될 것이네. 하지만 어르신께서 왜 저에게? 이러다가 해 떨어지겠구만. 이곳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얼른 가보시게.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덕팔이는 그 선비의 엄중한 태도와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서찰을 품에 넣고 빠른 걸음으로 수원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덕파리가 수원부로 떠나자 선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지요. 내가의 부모의 묘를 쓰라니. 아무리 상대에게 앙심을 품었다고는 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그 선비는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 없었기에 곧바로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덕파리가 알려준 대로 갈처사의 초가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이 집에 사는 갈처사라는 사람. 여기 있으면 당장 나와보시오. 선비의 외침에 조용하던 초가집에서 문이 느릿느릿 열리더니 허름한 옷차림의 갈처사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거 누가 날 찾는 게요? 나는 한양에서 온 선비인데 그대가 갈처사라는 사람이오. 그렇소만. 거 한양에서 이런 깊은 산골까지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당신이 덕팔이라는 젊은이에게 어머니 묘자리로 물이 솟는 내가의 묘를 쓰라고 했다던데 그것이 사실이오? 내가 그리 말했소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오? 갈처사의 태평한 대답에 선비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 듣자니 자네가 자리를 좀 본다고 하던데 물이 펑펑 솟는 내가의 묘를 쓰라니 그런 미친 소리가 가당키나 한 일이란 말이오.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도 정도 것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오. 이 양반이 참견도 유분수지.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인지 알기나 하고 떠드는 것이오? 명당이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봤나? 이 양반아 도대체 저 자리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인가? 선비의 대노에도 갈처사는 태평하게 콧방귀를 뀌며 비꼬는 듯 말을 했습니다. 아, 당신 눈에는 물이 솟아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 자리는 시신이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구만. 아, 시신이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거 아무것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시오. 무엇이라? 쌀 300가마와 명당 자리라고? 이 이자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떠드는 소리인가 지금? 그것이 아니면 혹시 진짜로? 갈처사의 거침없는 말에 선비는 말문이 막히고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던 분노도 한풀 꺾여버렸습니다. 허참 그렇게 명당을 잘 아시고 사람 앞길을 잘 보시면 왜 산 아래 있는 다른 이들처럼 돈을 벌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지 않고 이 허름한 산속 초가집에서 살고 계시오. 허! 아직도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만 나불거리고 있는구만. 거 산 아래 큰 기와집에 사는 것들은 남을 속이고 착취해서 번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이지. 그렇게 번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이 초가집은 말일세. 보기에는 이렇게 허름하고 작아 보여도 언젠가 나라님이 직접 찾아오실 명당이구만. 저 아래 기와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오. 나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렇지. 이곳이 나라님께서 반드시 오실 자리라네. 그럼 나라님이란 분은 도대체 언제? 언제 오신다는 말이오? 아, 당신은 평생을 속고만 산 것이오? 참말로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그러고는 갈처사는 뒷짐을 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느릿느릿 초가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 나를 받아 적어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냐? 한편 덕파리는 이름 모를 선비의 말대로 지체 없이 수원부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나고자라 관아의 좀처럼 갈 일이 없었던 그는 수원부의 웅장한 성문의 위용에 눌려 잠시 머뭇거렸지요. 거기 촌놈,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리느냐? 덕파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허름한 옷자락에서 선비에게 받은 서찰을 문지기에게 건넸지요. 저는 이 서찰을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문지기는 귀찮은 듯 서찰을 받아들더니 대충 펼쳐놓고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서찰의 글을 읽어감에 따라 그의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하였고 얼굴빛은 새파랗게 질렸지요. 워웜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리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잠시만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문지기는 안으로 허겁지겁 달려들어가 수원부사의 집무실로 향했고 서찰을 받은 수원부사는 내용을 읽자마자 크게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명, 수원부사는 이 덕팔이라는 자에게 당장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 그의 어머니의 묘를 쓰게 할 것. 서찰을 확인한 수원부사는 급히 나와 덕파리를 향해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이 몸이 수원부사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어명을 헤아리겠습니까만. 다만 여쭙고 싶은 것이 도대체 임금님과는 어떻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임금님이라니. 지금 이 서찰을 주신 분이 임금님이란 말이십니까?
수원부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덕파리는 갑자기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여봐라, 어서 쌀 300가마를 준비하고 가장 좋은 묘자리를 찾아 정하라. 이것은 어명이니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메. 그러면 지금 내과에서 제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계신 그 어르신이 임금님이시란 말씀이십니까? 덕파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겪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였고 왜 그토록 갈처사가 내과에 어머니의 묘자리를 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집 안으로 들어간 갈처사는 한참이 지나서야 손에 노랗게 빛이 바랜 종이 한 장을 들고는 툴툴대며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참말로 거 초면에 이 양반한테 내 이것까지 보여줘야 하다니. 뭐 때문에 사람 말을 못 믿어서 일이 귀찮게 하는지 참말로. 그리고 갈처사는 종이를 펼쳐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에 순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메. 상감마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괜찮구만, 괜찮아. 자네에게 그 종이를 확인해 보라고 한 것은 자네가 한 말이 어찌나 신통했던지 정말 내가 오는 날까지 맞출 수 있을까 궁금해서였네. 갈처사는 연신 땅에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감히 제가 어찌 상감마마의 앞날을 예측했겠습니까? 죄가 너무나 크옵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갈처사를 일으켰습니다. 애초에 잘못을 한 적이 없으니 자네가 내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네. 다만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겠는가? 부탁이라니 전하, 무슨 부탁이옵니까? 자네가 말일세 내 죽은 뒤 묻힐 자리를 하나 잡아주지 않겠는가? 조선 팔도에 자네만큼 명당을 잘 아는 자는 내 들어보지도 못했구만. 하이고. 상감마마의 자리를 잡아드리는 것은 직관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인데 제가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장 좋은 자리를 반드시 찾아 올리겠사옵니다. 참으로 고맙네, 고마워. 왕에게 직접 부탁을 받은 갈처사는 이후 온 마음을 다해 땅을 찾아 나섰고 한양 서북 쪽에 위치한 명당을 찾아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현재의 고양시 서오릉에 자리한 명릉, 숙종대왕의 능이 된 것이었지요. 이후 왕은 갈처사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에게 무려 3,000냥을 하사였는데요. 갈처사는 정중히 사양을 하고는 그 중에 노잣돈으로 30냥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을 마친 갈처사는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호련히 떠나버렸고 이후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의 이야기가 그저 전설로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